진짜 여러분의 자녀들이 공부를 하고 있는지 머릿속에 딴 생각이 있는지 어떻게 할 겁니까? 한 달 동안 공부를 빡세게 시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달 지나서 한 달 전과 후에 MRI 사진을 2번 찍어보면 돼요. 그러면 뇌의 어느 부분이 활성화되는지 비교하면 됩니다. 그러면 공부할 수 있는지 알 수 있죠. 오늘 주제는 영어 공부한다입니다. 네. 당연한 거 아니에요? 공부해야지. 어떻게 할까요? 예, 공부하는 거죠. 그런데 진짜 여러분의 자녀들이 공부를 하고 있는지 머릿속에 딴 생각이 있는지 어떻게 할 겁니까? 네. 알 방법이 없죠. 근데 최근에 좋은 소식이 생겼어요. 어떤 거냐면 MRI가 드디어 의료보험이 됩니다. 작년인가? 언제인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요. 근데 MRI 확실한 건 MRI가 이제 의료보험이 됩니다. 의료보험 적용 대상이 돼요. 그래서 한 20만 원인가 하면 찍을 수 있답니다. 예, 희소식이죠. MRI가 무슨 관계냐? 오늘 얘기하는 거랑, 예. 여러분 아이들 뇌 사진을 찍을 수가 있어요. 예, 그러면 애들이 공부를 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할 거냐? 한 달 동안 공부를 빡세게 시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달 지나서 한 달 전과 후에 MRI 사진을 2번 찍어보면 돼요. 그러면 뇌의 어느 부분이 활성화되는지 비교하면 됩니다. 그러면 공부할 수 있는지 알 수 있죠. 예. 그리고 뭐 한 달씩 기다릴 수가 없다 그러면은 뭐 뇌에다가 이렇게 찍어놓고 그냥 바로 촬영하면 돼요. 애들한테 책 보여주고 나서 이제 자, 책 보면서 무슨 생각할 거니? 라고 생각 아무거나 해봐. 그러면 찍으면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공부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 진짜로 할 수 있어요. 가능한 얘기입니다, 이제. 그런데 뭐 매번 뭐 몇십만 원씩 들여서 MRI 촬영할 수 없으니까 애들을 못 믿어가지고 그럴 수는 없으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고전적인 방법을 어떻게 쓰느냐? 예. 푸시하는 방법을 써요. 인풋 중심으로 가는 거죠. 하루에 뭐 단어를 뭐 몇십 개씩 외운다든지 공부하는 시간을 정해 놓는다든지 그렇게 해서 실제로 공부하는지 뭐 우리 아이들 머릿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냥 인풋으로 가는 거예요. 예. 비슷한 논리가 뭐냐면 비타민 C예요. 저희 그 성인 그 비타민 C 적정 섭취량이 60mg인가 그 정도 된다고 합니다. 60에서 뭐 100, 어떤 걸 찾아보니까 100mg 정도 된다. 어떤 데는 60mg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그 비타민 C 음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몇 미리그램 들어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본이 500이에요. 기본이 500이고 500mg이고 뭐 어떤 건 1000mg, 2000mg 이렇게 나왔는데 왜 그렇게 할까요? 우리가 직접 필요한 건 60mg 밖에 안 되는데 뭐 많이 잡아야 100mg인데 왜 500mg, 1000mg 이렇게 할까요? 모르니까. 예, 진짜 그 필요한 건 100mg인데 100mg을 딱 우리가 섭취했을 때 그게 몸에 다 흡수되는지 모르니까 확실하지 않으니까 자신이 없으니까 볼 수가 없으니까 일단 많이 집어넣어 보는 거예요. 어차피 그리고 비타민C는 수용성이잖아요. 몸에서 흡수가 안 되면 그냥 다 배출이 되니까 미네랄 같은 거는 몸에 쌓여가지고 뭐 담석이 될 수도 있고 뭐 돌이니까 미네랄의 돌이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뭐 비타민C야 소변에 다 배출되는 거니까 그냥 막 집어넣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일부는 적어도 그러면 몸에 필요한 건 100이지만 500을 5배를 집어넣으면 최소한 부족하진 않겠지라고 밀어넣는 겁니다. 비타민C는 배출되면 돼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한테 공부를 시킨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진짜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거 한 10개면 되는데 단어를 10개에서 10개가 머리 남는지 안 남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100개씩 집어넣는 거야. 아니면 50개씩, 100개씩 막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그중에 10개 남아있겠지라는 식으로 막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 부작용은 고스란히 아이들이 갖겠죠. 스트레스라는 형태로 부작용이 남겠죠. 네. 그리고 단어뿐만 아니라 공부하는 시간도 그래요. 뭐 최소한 30분 공부하면 1시간 공부하면 머리에 남아있겠지. 왜? 우리 아들 머릿속에 뭐가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으니까 진짜로 공부를 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으니까 인풋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밀어붙이는 거죠. 어쩔 수 없이 우리 아들이 고생을 하는 거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방법은 어떤 거냐면 진짜로 아이들이 공부를 하는지를 그냥 체크해 보는 거예요. 굉장히 단순한 겁니다. 체크해 보면 돼요. 어떻게 체크하느냐? 제일 좋은 방법은 말 시켜 보면 돼요. 네. 이런 거 있습니다. big 그러면 뭐 big이 무슨 뜻이니? 그러면 커요라고 대답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럼 제가 아니야. big은 커요가 아니고 그냥 큰이야. 크다, 커요가 될 거면 is big or big and big 라는 말을 붙여야 돼 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큰 그러면 big 나오게 되는 거 커요라고 하면 그러면 is big or big and big. 크지 않아요 라고 하면 is not big or not big and not big 이렇게 나오면 되겠죠. 제가 좋아하는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말하고 시키는 건 시켜보면 나와요. 아이들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그냥 바로 체크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물론 이런 것도 있죠. passive learning이라는 거 있잖아요. 수동적이다 그러면 좀 어감이 안 좋은가? Passive learning 있고 Active learning인데 Passive learning이라는 건 책을 많이 읽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제 해결이 되지 않을까? 책을 막 읽으면 그 안에서 어느 순간에 아이들이 이해하지 않을까? 자연스럽게 우리가 우리말을 배웠던 것처럼 하지 않을까라는데 저는 그런 거 되게 좀 안 좋아합니다. 네. 왜?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그리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반면에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몰라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머릿속에 그냥 일어나는 거니까 그냥 기도만 할 뿐이지. 예. 제발 머릿속에서 뭔가 이루어져라.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말에 독서 100편, 의자연, 책 100번 읽으면 뜻이 자연스럽게 와닿겠지라고 하는데 저는 그거 되게 안 좋아합니다. 별로 긍정적이지 않아요. 우리 애들을 믿지도 않을 뿐더러 그런 일이 머릿속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난다고 제가 기대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모국어로 배울 때는 하루에 24시간 그 한국에 노출이 돼 있잖아요. 근데 영어는 어떤가요? 한 노출되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 노출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냥 인터랙션이 없는 내가 어떤 반응을 하면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하면 주변에서 반응을 줘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보거나 읽거나 그런 거밖에 없어요. 리액션이 없어 나한테. 리액션 주는 게 없어. 그런데 어떻게 정상적인 반응을 할까? 우리가 모국어를 배웠던 것처럼 저는 뭐 그런 방법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방법은 액티브한 방법이에요. 시켜보는 거예요. 하나 알려주고 나서 10번, 뭐 20번씩 계속 시켜봅니다. 그리고 오늘 가르쳐준 거 내일 또 물어봐요. 화내지 않고 그냥 똑같이. 오늘 이런 거 했어요. 작은 에서 small인데 자가요가 아니고 작은이야. 그럼 작은이 small이 자가요가 될 거면 is small, are small, am small 하면 돼 라고 알려줍니다. 내일 또 물어보면 까먹죠. 웃으면서 똑같이 알려주면 돼요. 한 10번쯤 하다 보면 이제는 나와요. 나옵니다. 그러다가 또 익숙해지고 나면 이제 의문문을 가르쳐줘. 의문문 가르쳤는데 이제 의문문 갈 때는 순서를 바꿔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비동사 의문문 같은 경우는 뭐 앞에 비동사가 먼저 나오고 주어가 나오고 이런 말 하면 애들한테 이해를 못 합니다. 무슨 초등학교 3학년 4학년인데 뭐 동사 이런 거 알 수도 없으면 순서 바꾼다 알 수도 없어요. 비동사 이런 말 뭐 이런 말도 저한테 수업 듣던 학생 중에 이런 얘기를 하는 학생이 있어요. 저는 문법 용어를 쓰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새로운 선생님이 애들한테 그런 얘기를 한 거야. 비동사거든. 비동사 의문을 이렇게 만드는 그랬는데 애가 이제 집에 와서 그런 얘기를 한 거야. 엄마, 나 A동사도 안 배웠는데 선생님이 나한테 비동사 물어봤어. 그러면 빵 터지거든요. A동사 배운 적도 없는데 비동사를 물어봤으니까 애가 막 화를 내는 거야, 엄마한테. 선생님이 나한테 A동사도 말도 안 해주고 비동사부터 물어봤대.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문법 용어 쓰지 않습니다. 초등학생들한테는. 중학교 갈 때쯤에 알려줘요. 그런데 애들이 그 영어 우리말 차이점이 공통점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 어려운 말을 배우는데 막 용어를 막 쓴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알려줄 때 이렇게 합니다. My bike is big인데 my bike is를 순서를 바꿔 이렇게 합니다. My bike is 순서를 바꿔요. 그러면 is my bike가 되겠죠. 네, 그렇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손으로 이렇게 보여줘요. My bike is를 뒤집어 그럽니다. 그래서 비동사 의문 만들 때 항상 그런 얘기를 해요. 뒤집어라고 해요. 네. It's my bike면 is it my bike? 그러면 it is my bike면 뒤집어라 그래요. 그러면 is it my bike? 그러면 되겠죠. 이렇게 알려주고 나서 계속 말을 시킵니다. 10번쯤. 네. 그리고 그 다음 날 되면 또 물어봐요. 또 해요. 그 다음 주가 되면 또 물어봐요. 또 해요. 계속 해요. 매일 하는 양은 계속 점점 늘어나죠. 왜? 조금씩 늘는 게 성장하는 게 보이니까. 그리고 그게 익숙해지면 써보라 그래요. 이제는. 말을 할 때는 괜찮죠. 스펠링을 신경 안 써도 되니까. 이제 쓰려고 하면 스펠링도 생각해야 돼요. 하나 더 늘죠. 말할 때보다. 그럼 하나 내가 알고 있는 게 느는 거예요. 이제 말을 할 줄 아는데 이제 쓸 줄도 알아. 잘했어. 그럼 머릿속에 얘는 비동사, 긍정, 의문문 알고 있구나. 나중에는 이제 그 의문사도 한번 붙여봐야지. 이런 것도 한번 붙여야지. 그리고 쭉 있죠. 그래서 제가 수업할 때는 형용사 패턴, 동사 패턴 이렇게 쭉 리스트가 있어요. 리스트가 있어서 그 리스트에 따라서 수업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아이는 어떤 반은 이런 표현들이 가능하구나. 어떤 반은 이게 아직 안 되는구나. 그러면 내가 수업 들어서 이런 표현 알려줘야지. 연습시켜줘야지. 그럽니다. 그리고 말로 되는지 말로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쓰는 거 확인해보죠. 오늘 주제가 그거예요. 공부한답니다. 근데 대부분의 학습법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가정에서 직접 엄마표 영어를 할 때는 좀 패시브하는 어닝을 많이 써. 듣는 거, 읽는 거. 노출이 많이 돼가지고 어딘가 뭔가 확인해야 되겠지. 근데 제가 이렇게 처음에 말씀드렸죠. 저는 노출 많이 해가지고 된다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안 된다가 아니라 개인적으로 안 좋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그리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학습이 되는지 안 되는지 컨트롤도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저는 방법은 시키는 겁니다. 액티브하게 가는 거죠. 말 시켜보고 그 다음에 쓰는 거 시켜보고 두 개가 다 되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알려주고 싶은 표현들이 학생들에서 이렇게 많이 나올 때 그러면 된 거죠, 학습이. 그리고 나서 나중에 단어 암기시키고 뭐 책 읽기 시키면서 많은 제 배경 지식 이런 거 같아요. 어휘들 습득하게 하는데 우선 제가 좋아하는 방법은 시키는 거예요. 공부를 시키는 겁니다. 공부를 하는 거죠. 아이들이 직접 해봐야 돼요. 네. 좋은 선생님이 아무리 좋은 강의를 명강의를 뭐 100번씩 한다고 해도 아이들 앞에서 한다고 해도 모아놓고 한다고 해도 그게 몇 퍼센트가 내가 하는 메시지가 몇 퍼센트가 아이들 머릿속에 들어갈까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걸 확실하게 체크하는 방법은 아이들이 직접 영어를 하는 거예요. 공부는 하는 거죠. 영어도 하는 겁니다. 말하는 거 쓰는 거 시켜보면 돼요. 그러면 아이들 머릿속에 얼마나 영어가 들어가 있는가 체크할 수 있어요. 예, 그걸 체크하고 나서 피드백을 적당히 주면 됩니다. 이게 제가 배우는 방법이에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요. 오늘 나눌 얘기 공부는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공감하세요? 공감하시면 구독 누르시고 네, 좋아요 눌러주시고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